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네, 2월 17일입니다.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올라온 질문들이 제법 많아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인천 호두마루님, 음주 사고 문의드립니다. 제 답변을 바라신다 써 있고요. 2월 10일 오토바이 경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 이동 거리는 10m 정도, 오토바이 앞바퀴가 제 뒷바퀴에 끼어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초범이고 농도는 0.104, 대물 처리는 완료됐고 대의는 사람은 입원을 했다고 하시네요. 피해자는. 피해자 측 연락이 수월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안 되게 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없습니다. 실형이 나오려면 전치가 초범인 경우에 전치 8주 이상은 나와야 실형 각이 나와요. 괜히 쓸데없이 실형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쓸데없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실형을 피하기 위해 꼭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이 되면 하셔도 됩니다. 사고 위치는 도로, 사고 후 차량 위치가 주황색 안전지대에 대한 불리한 상황인지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형사합의 시 2, 3주 진단일 경우 적정 합의금 범위는 일단 민사 같은 경우엔 보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와 이제 민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시고요. 상대방과 우리 보험사가 하는 거고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주당 70에서 100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나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에 대한 구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따로 전화 주시고요. 형사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은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벌금을 줄이거나 내가 실형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이 그렇게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일단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금은 700에서 1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네요. 알겠어, 오키님. 음주운전 사고 민형사 합의 후 경찰 조사 진행.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숙지운전으로 0.03둘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네요. 초범이고 체혈까지 했네요. 자, 쭉 나오면요.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의견들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댓글에 보니까 좀 반전이 일어났어요. 내가 가해자인 줄 알고 상대방이 피해자인 줄 알고 합의를 해서 입금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피해자였단 소리죠, 지금. 경찰 조사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내가 피해자면은 내가 합의를 받아야 돼요.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에 대한 거는 국가와의 문제지 상대방과의 문제는 민사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 합의에 대한 것은 가해자는 음주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사 측에서 민사 합의를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준 돈이죠, 지금. 형사 합의에 대해서 따로 이제 합의금을 줬잖아요, 지금.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거는 부당이득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왜? 일단은 어떤 우리가 합의의 조건으로 쌍방의 의사표시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증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의 착오에 대한 부분으로 주장을 하면은 민사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주장을 하면은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의라는 게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착오에 의한 취소죠. 그렇게 해서 민법 일반론에 따라서 이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죠. 소송도 걸어야 되고 내가 착오였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인 줄 알고 돈을 줬더니 나중에 피해자더라. 그러면 이제 합의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일반론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착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의사표시 그리고 지금 법률 관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와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를 취소를 하는 거죠. 계약이니까 합의도. 계약을 취소를 하고 이제 해제권이 발동이 되면은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상대방하고 소송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안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합의를 보기 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이게 민사합의나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좀 합의금 줬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저 말고 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께 소정의 상담료를 드리면 다 상담을 해줘요. 그 돈을 아끼지 마시고 몇만 원 안 되니까 그거를 투자하셔서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적어도 먼저 이거는 상담을 받았다면 일단 좀 두고 보라고 했을 거고 좀 애매하니까 합의를 봐버리셨으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죠. 이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십시오. 신난다님, 수면 유도제 또는 수면제, 약물 복용 시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도로교통법에 나오는데 제45조 보시면요. 가로안대 등의 운전금지 써 있고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자, 이건 음주운전 말고 과로, 질병 또는 약물. 자, 약물에 가로 뭐라고 들어있나요? 마약, 대마, 정신성의 약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정신 상태나 어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졸피뎀. 제가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 사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계속 가출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이 졸피뎀을 먹고 수면을 이렇게 취하셨던 것 같아요. 처방을 받으시고. 근데 이제 아들을 찾았다 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찾으러 갔죠. 근데 지금 졸피뎀 먹고 자는 와중이었는데 강제로 기상을 한 거예요. 물론 졸리죠.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들 찾으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적발이 된 거예요. 졸피뎀이. 졸피뎀 약물이 나오니까 취소가 돼버렸네요. 면허가. 음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45조에 의거하면은 면허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48조에 나와 있어요. 45조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만 나와 있고 벌칙 규정은 148조인데요. 148조의 2를 보시면 제4항에 보시면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제 위에 보시면 또 면허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보험 취소 후 경찰서에 내는 서류 질문 드려요. 모두 금주님. 자, 2월 초에 0.200 나왔고요. 합의해서 보험 취소하고 차량 수리비 1호금을 피해자분께 드렸다고 하네요. 경찰에 제출할 때 합의서를 넣어야 되냐 이걸 넣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이게 좀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고가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합의서는 어떨 때 넣어야 되는 거냐? 일단 경찰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인사사고가 있는 걸로 제가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사고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경찰이 인사사고가 있는 거다 너는 그러면 그때는 합의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인사사고가 없어 너는 경미하니까 사고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 경우엔 합의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넣는다 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이게 아니고 경찰한테 어떤 의지가 있는지 경찰이 인사사고가 있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없는 걸로 할 건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넣을 건지 넣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재량이니까 경찰이 중요해요. 우리가 백날 이거 갖고 고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누이님 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써있네요. 2월 초에 0.146 나왔고요. 음주운전한 기록이 장기 렌트카에 뜨나요? 장기 렌트카는요, 이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이게 장기 렌트가 아마도 본인 계약이 아니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하는 계약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장기 렌트한 차량을 타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구나라고 특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특정이 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약상 보험이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 운용 니스거든요. 자, 니스 차량을 타는 경우에는 보험을 그 렌트카 측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보험사하고 저가 직접 계약을 맺은 거예요. 니스사하고 관계없이. 니스사는 그냥 어떤 보험이든 보험만 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제 개인 보험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남죠. 기록이. 제가 주 보험자니까. 근데 이 장기 렌트카는 보통 렌트카 측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가 단체 계약 형식으로 여러 가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보험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은 장기 렌트와 보험사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특정되는 게 아니고 누가 타든지 그 렌트카에 타면 다 보험 처리가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는 어떤 특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제 말이. 그래서 장기 렌트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내 보험에 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차피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주세요. 단기 이진 대물입니다. 공소장 받았습니다. 다신없다님. 2018년도 한번, 2020년도 한번 쭉 이제 양형자료 잘 넣으셨고요. 쭉 보니까 1번 공소장에는 대물사고가 있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물사고가 빠졌다고 보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기입이 돼야 됩니다. 사고가 있는 경우엔 공소장에는 기입이 돼야 되는데 대물사고가 빠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곧 태어날 아기의 생활비, 월세, 대출금 상환 생활비 지원, 고액벌금 나오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단기 이진,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확률이 월등히 높죠. 벌금이 나오면 나올 수는 있는데 상당히 낮아요. 벌금 나올 확률은 거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단기 실형의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단기 실형의 사례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집행유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